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44%, 코스닥은 1.0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 초반 정도에 한 이틀 정도죠. 요 정도는 코스피가 코스닥에 비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였었지만 코스닥이 전 고점을 여기서 이제 좀 비비다가 700포인트를 돌파하는 과정에서는 다시 형보다 좀 더 탄력적인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코스피는 120선 일단 터치 한번 해놓고 여기서 매물 소화를 좀 과정을 거치다가 뚫어내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다음 저항 구간으로 한 720, 한 700 넉넉하게 한 730포인트 정도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서 저항 한번, 그 다음 구간이 760포인트 정도, 요 정도 저항 구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시장은 뭐 딱히 코멘트 드릴 부분이 없을 것 같아서요,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저희 리딩반 매매했던 세 종목 복귀하고 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DPC가 상한가 나온 이날, 이제는 뭐 이제 BTS 테마라고 보기보다는 뭐 이제 같은 뭐 맥락일 수는 있겠지만 빅히트엔터 상장 테마로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28일날 상한가를 일단 하나 뽑아 놓고 거래도 6천억 가까이 터지면서 그날 상당히 시장을 주도했었죠. 하지만 최근에 방송에서 두세 차례 정도 언급 드린 것처럼 그 뭐 이제 상한가 들어가고 그 다음 어떤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요? 흐름의 트렌드가 최근에 보면은 뭐 괴물처럼 폭발적으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주도주했던 종목들이 다음날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안 주는 흐름이 좀 많이 펼쳐졌습니다. 최근에 뭐 보면 DPC도 그렇고 가장 최근에는 SK바이오랜드가 있었죠. 어디로 갔나? 예. SK바이오랜드도 5천억 터트리면서 이날 상한가를 갔지만 그 다음날 이제 갭이 좀 안 뜨고 오히려 좀 밀리는 흐름이었죠.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은 이렇게 1일차에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막상 이날 상한가 들어가고 다음날 흐름만 가지고 판단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좀 조정이 깊이 나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참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이때 뭐 좀 털리신 분들도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상따를 들어갔다가 여기서 털렸다가 여기서 다시 잡아서 이제 수익을 메꿨는데, 아무튼 좀 최근에 흐름이 이래요.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갭도 시원시원하게 뜨고 뭔가 좀 개인 투자자들한테 쉽게 그 수익을 주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다시 뭐 DPC로 돌아가 보면 얘도 이날 갭 한 4% 뛰고 그냥 쭉 밀어버리는 모습, 그렇게 좀 우리가 대응하기 쉽지 않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고 나서 이런 구간에서 변동성 있게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 아니라 밀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행보를 쳐버리죠. 저희 여기까지 이제 행보를 쳤다가, 사실 이런 구간에서 이제 정상적인, 뭐 정상적이라기보다는 매너 있는 흐름이라면 이렇게 가주는 게 맞는데 여기서 한번 밑으로 또 떨굽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죽으려면 여기서 지지부진하면서 죽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다시 1만원대, 얘도 어떤 기준가가 1만원 정도대라고 보면 저는 이제 보고 있었기 때문에 1만원을 다시 회복하는 흐름에서 저희가 매수가 좀 들어갔습니다. 19일이고요 이날 종가 베팅으로 들어갔죠. 흐름이 그러니까 이렇게 횡보 흐름 박스권으로 가다가 여기서 방향을 위로 틀어주면 이렇게 이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여기서 방향을 위로 틀지 못하고 박스권 하단을 하방 돌파하면서 한 단계 떨어졌죠. 근데 얘가 요렇게 이제 박스권의 흐름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틀 정도 이 박스권 하단에서 놀았지만 빠르게 좀 회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요렇게 흐름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크겠다 싶어서 이날 종가 베팅이 들어갔고요. 바로 다음날
올 20일 수요일이죠. 일단은 양봉을 좀 뽑아줬는데, 어, 워낙 DPC 같은 경우는 종목 자체가 무거워요. 무거워서 한 번에 이런 뭐 장대 양봉을 뽑기는 좀 힘들 수 있겠다. 거기다가 뽑으려면 주포가 맘먹고 올리거나 뭔가 좀 재료가 동반돼야 되는데, 일단은 뭐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재료는 없기 때문에 요 정도 선에서 좀 다시 이렇게 한 이틀 정도 또 눌렸다가 이렇게 뽑아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20일날 종가 부근에 일단 절반은 익절을 했어요. 절반 익절을 하고 오늘 바로 가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확률도 상당히 좀 높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제 못 가는 흐름이어서 절반 팔고 여기서 절반 좀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재매수 타점을 좀 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얘가 또 다시 뭐 한 1만 원대 구간을 지켜주는 모습이 중요하겠죠. 1만 원을 지켜주면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또 갔다가 한번 또 방향을 또 돌려나가는 흐름, 이러다가 한번 정고점 터치는 한 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일단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SK 바이오랜드가 SK 바이오팜 상장 기대감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어떤 뭐 비상장 기업의 상장 기대감에 대한 재료 자체가 시장에서 좀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빅히트, 그러니까 SK 바이오팜처럼 빅히트도 뭔가 실제적인 움직임이 보여지면 얘는 아마 불꽃 슈팅이 한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찰해야 될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모화학을 이날 어제 이제 종가 베팅 개념으로 매수가, 종가 베팅이 아니라 오전에 샀죠. 오전에 매수가 좀 들어갔고, 제가 최근에 이제 바라보는 시장에 대한 뷰는 그렇습니다. 일단 폭락을 하고 나서, 여기서 여기까지 폭락을 하고 나서 420포인트 바닥을 찍고 여기서 폭락이 나오기 전까지의 전고점까지 끌어올렸던 주도 뭐 테마, 주도 섹터라고 하면 물론 과대 낙폭이 나왔던 섹터 업종들 전부 다 어느 정도 회복을 했지만, 그래도 여기서 여기까지 주도를 어떤 뭐 테마가 했냐라고 하면 당연히 코로나 테마가 될 것이고요. 그 안에는 뭐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제 주도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는 코로나 및 제약바이오 섹터로 끌어올렸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700을 돌파시켜 놓고 여기서는 이제 어떤 섹터 혹은 테마로 시장을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뭐 코로나 제약 바이오 쪽보다는 이제는 전통적인 뭐 대장 섹터였던 IT, 뭐 반도체, 뭐 5G, 2차 전지 이쪽으로 좀 이쪽 섹터들이 주도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이 한번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정리가 되어져서, 물론 좀 발빠르게 뭐 IT 반도체 이제 섹터 종목들을 저는 눌림을 좀 기다렸는데 매수 타이밍이 좀 안 왔고요. 이제 그 가운데 2차 전지 섹터 쪽에서 하나 매수를 하고 싶은데, 당연히 뭐 지금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코스모 신소재 이런 종목들이 눈에 있었죠. 근데 뭐 제가 이제 리딩을 하면서 항상 느껴지는 그 한계점이라고 하면, 사실상 좀 고가권에서의 매매를 하기가 힘들다는 점이 있습니다. 회원님들이 손절을 뭐 이제 경험이 있는 트레이더처럼 따박따박 잘 해주실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으면 뭐 고가권이든 뭐 아니든 충분히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간에서 매매가 되어질 수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얘가 더 갈 줄 알면서도 뭔가 주가적으로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을 리딩을 한다는 게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뭐 이제 그런 것도 좀 고려가 되어질 때가 있고, 그러니까 수익은 나면 좋겠지만 혹시 주가가 눌릴 경우를 대비하고, 여기서 예를 들어 손절 사인이 나갔는데 회원님이 손절 못했을 때를 고려까지 다 해서 전 리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하방이 닫혀 있는 종목들에서
좀 종목 선정이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뭐 운동으로 따지면 공격형 전략보다는 약간 좀 방어적, 수비적 전략이 베이스가 되는 리딩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코스모신 소재를 매매한다는 이 자리에서 매수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있었고요. 이게 이유는 다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그러니까 코스모 신소재가 대장이었는데 왜 코스모 화학을 매매를 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근데 다른 이유로 하나는 최근에 그 섹터 안에서 종목들의 트렌드를 보면 한 번 대장했던 애가 계속해서 대장을 하는 뭐 모습보다는 대장하면서 하루 이틀 올라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단기 과열이 걸린다거나 뭐 주의 종목이 된다거나, 그러니까 좀 많이 오르면 얘는 좀 쉬고 다른 2등주, 3등주였던 애들이 대장으로 치우고 나오고 약간 이런 트렌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 대장 1등주가 생기면 이 1등주가 단기 과열에 걸려서 쉬면요, 다른 2등, 3등주는 더 떨어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대장주가 계속 대장주라는 경향이 강했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의 트렌드는 대장이 계속 바뀝니다. 최근에 예를 들면은 공인인증서 폐지 테마도 얘네들 이름 이제가 너무 헷갈려서 그러니까 한국 정보인증이 원래 제일 처음 대장이었나요? 그랬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정보 인증이 원래는 제 대장이었는데 바로 다음날 단기 과열이 걸려버리니까 전자 인증이 뭐 대장으로 치고 나가고, 얘도 뭐 단기 과열 걸려버리니까 뭐 정보통신이랑 뭐 라운시큐어가 치고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요. 너무 이름이 헷갈려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린지는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소재가 좀 사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코스모 화학이 신소재를 역전할 수도 있다라는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좀 세웠고, 오전에는 사실 신소재보다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등락률로 치면. 그래서 내 생각이 맞았나라고 잠깐 했었는데 역시 신소재가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스모학을 어제 여기서 사서 오늘 나름대로 고가권에 좀 잘 팔았죠. 여기서 절반인가 매도하고 한 번, 두 번 맞고 떨어지니까 쌍봉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거의 비슷한 가격에 매도를 좀 하고 나와서 익절을 했고요. 애 같은 경우는 뭐 기준봉을 뽑고 여기 종가 라인 회복하면서 여기 깨지 않고 이렇게 가는 모습. 그래서 한 요 정도까지는 제가 목표가를 봤었는데 9,600원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절반 팔고 나머지는 9,580원 매도 사인을 드렸었어요. 근데 30원 덜 주고 밀려가지고 그냥 정리해버렸던 매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레몬이라는 종목이고, 얘는 주포가 없는 건지 진짜 매매하면서도 너무 답답했었는데 5월 14일 날 16,600원 정도의 매수가 들어갔네요. 이날 요 날이죠. 요날 얘가 이제 톱텍을 따라다니는 걸 보면,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가진 테마가 뭐 마스크였다가 키트였다가 혈장이었다가 좀 많이 좀 이리저리 박쥐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얘도 저희가 한두 번 정도 매매를 해서 익절을 하고 나왔었는데, 크게 보면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만들고 이 쌍바닥의 저항 구간인 이 가운데 꼭지 구간에서 일단 저항을 좀 받는 모습이 나왔지만 여기서 뚫어내려는 시도로 저는 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날 뭐 16,600원 정도의 매수가 좀 들어갔고요. 뚫어내면서 이런 식으로 슈팅이 한번 나올 걸로 저는 기대를 했어요. 근데 뭐 생각대로 뚫어는 냈는데 민기적 하죠. 그래서 고민은 되었으나 일단은 이 가격대를 뚫고 안착한 걸로 좀 저는 일단 생각을 해서 홀딩을 했는데, 요 날이 이제 그 코로나 관련주들 투매가 좀 나왔던 날이고, 얘도 뭐 마이너스 15%까지 갔다가
잘 회복하고 양봉 마감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얘는 다시 제자리 이렇게 찾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생각보다 그렇게 힘이 없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다시 갈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부분보다 얘가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탄력이 좋은 종목이었다면 조금 더 기다려 보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탄력이 좋다라는 것은 한방 칠 때 시원하게 좀 쳐주는 종목이라면 근데 너무 답답한 모습. 이때 딱 한번 상한가 만들었던 이날을 제외하고는 좀 많이 답답하죠. 계속해서 어떤 변동폭도 코로나 관련주라고 치면 좀 너무 적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정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수해서 오늘 오전에 손절 쳤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 종목은 좀 답답해서 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두 종목 익절하고 한 종목은 손절을 하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시장은 어제 이제 장이 끝나고 그린 뉴딜 관련주들이 시간외에서 전부 강한 모습을 보였었죠. 그래서 뭐 일단은 오늘 대장할 섹터를 수소차로 봤고요. 수소차에서 세종공업이 시간에는 상을 들어갔지만 저는 풍국주정이 대장을 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봤습니다. 왜냐하면 세종공업은 평소에도 워낙에 뭐 거래도 적고 인기가 좀 없는 종목, 끼가 좀 없는 종목이다 보니까 시외만 떴다가 좀 죽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었고요. 풍국주정이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린 뉴딜 관련주들이 오늘 오전에 갭 뜨고 좀 치다가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풍국주정 같은 경우 24%까지 쳤으니까 물론 양봉 마감을 하지 못하고 쭉 밀리는 모습은 좀 안타깝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하는 한 21,500원 정도 요 정도 라인만 지켜준다면 요 안에서 또 움직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레벨업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레벨업이 가능해지는 자리입니다. 물론 요 가격대를 깨면 그때는 조금 아닌 걸로 생각을 하려고 하고요. 오늘 윗골이 길게 달린 음봉이라서 상당히 안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이 가격대만 깨지 않는다면 조금 더 지켜볼 여지는 있겠다. 아주 넉넉하게 보면 한 이 정도 되겠네요. 26,600원 정도. 아무튼 26,600원에서 한 21,500원 라인 정도. 반대로 이 라인으로 한번 얘가 시원하게 들어오면 한번 단기 리바운딩을 노리는 매매도 가능하겠죠. 사실 이런 자리들이 남들은 버티다 못해 손절할 자리에서 우리는 매수가 들어가서 이익을 노리는 뭐 그런 매매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세종공업은 뭐 좀 저는 일단 삭제하고, 그 다음에 풍력 관련주에서 대장들만 뽑았습니다. 동국 SNC인데 거래 대금이 좀 적죠. 워낙 오전에 빨리 상을 닫기도 했지만 거래 대금이 좀 너무 적다. 그리고 이 그린 뉴딜이라는 테마가 얼마나 지속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추가적인 기대감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저는 단발성이 더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준봉 나오고 한 1, 2차 매매 정도 하고 이 이후로는 좀 지켜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태양광 관련해서는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오늘 뭐 상한가 근처까지 찍었다가 윗골이 쭉 달고 떨어졌네요. 근데 종목 자체가 이렇게만 봐도 별로 매매 안 하고 싶죠. 사실 이제 방송 때문에 넣어놨는데요. 얘는 별로 저는 매매를 별로 안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OCI도 윗골이 길게 달고 떨어졌고, 그린 뉴딜 쪽은 솔직히 오늘 뭐 상한가 마감을 해준 종목도 없었고 좀 단발성으로 끝날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5G 쪽에서 5G 관련주들 오늘 아주 핫했고, 그 다음에 오후장에 갑툭튀로 AI 관련주인 로보로보가 상한가를 강하게 들어가는, 오히려 오늘 하루 종일 강했던 그린 뉴딜이랑 5G 쪽에서는 상한가 한 종목도 못 들어갔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최근의 트렌드라는 겁니다.
뭔가 좀 거래가 많이 실리면서 시장에서 확 주목이 되는 종목들은 오히려 상을 못 닫고, 상을 닫아도 뭐 다시 풀린다거나, 상을 닫아도 다음날 뭐 갭이 좀 많이 안 뜬다거나, 뭐 좀 그런 트렌드 경향이 좀 많이 있어요. 워낙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주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현상이 이루어지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좀 최근에 보면은 약간 좀 가벼운데 끼 있는 종목들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 가면은 잘 닫고 다음날 갭도 좀 잘 띄우고, 요런 게 좀 장세 변화가 감지가 한 2주 3주 전부터 저도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상한가 홀딩을 좀 잘 안 했습니다. 근데 오늘 오랜만에 로보로브를 하나 했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디지털 화폐 관련주 중에 일단 KCT가 상한가 만들고 이틀 정도 이 고가권에서 조정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 요렇게 박스권을 만들어가는 흐름이 나올런지 여기를 한번 이런 식으로 깨고 떨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 가격대를 지켜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테마 자체가 아주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는 아니어서 거래도 좀 너무 안 실리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주 테마, 요거는 제가 한 이틀 전 방송에선가요? 얘네들도 좀 단발성으로 끝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전혀 제 생각대로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래도 좀 더 터지고 참 핫했던 것 같고요. 근데 뭐 두 종목이나 일단 단기 과열 들어갔고, 한국정보통신도 여기서 뭐 더 오르면은 단기 과열 걸리기 때문에 좀 조정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다른 뭐 단기 과열이 이제 풀리고 나서 어떤 흐름을 가져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테마는 좀 특성이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초보분들 매매하실 때 진짜 좀 난이도가 높다고 해야 될까요? 조심해서 좀 보수적으로 좀 타점 잡고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뭐 장막판에 시젠을 뭐 아까 저희 리딩방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코로나 관련주들은 제가 유일하게 뭔가 좀 조금,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주 코로나 테마 전체적으로 좀 예전만 못하게 좀 죽어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이 죽어가는 감염 확산세가 폭발적으로 증가가 되지 않는 이상 코로나 테마 전체적으로는 급격하게 힘을 잃을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고 보는데, 그 가운데서 진단키트랑, 왜냐하면 진단키트는 지금 계속해서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1분기보다 2분기 영업이익이 좀 더 폭발적으로 좀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로 기대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당연히 치료제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단키트랑 치료제 정도만 뭐 매매를, 예를 들어 내가 한 100% 비중에서 한 1, 20% 정도만 또 어떻게 수급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보면서 가는 그런 정도로 좀 매매를 하면 어떨까 싶고, 뭐 시젠 저희도 가지고 있어요. 저희 리딩방 가지고 있는데 오늘이 요렇게 좀 가주면 상당히 정석적으로 이쁜 자리긴 합니다. 근데 야, 시젠 같은 경우는 진짜 지금 현존하는 종목들 중에 가장 무거운 종목이 시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거래도 진짜 한번 터지면 많이 터지고요. 얘가 오늘 뭐 조정봉이 나온 상황인데, 거래가 완전히 감소하면서 조정봉이 나온 상황인데 1800억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거래가 완전히 죽은 건데도 1800억씩 터진다라는 거죠. 보니까 뭐 시간에서 조금 반응이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아까 종가 부근에 진단키트 관련주 쪽으로 돈이 살짝 들어오는 느낌은 있더라고요. 한번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뭐 제가 리딩방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가격대, 이
이날 상한가를 뽑았던 날의 저가랑 요 시가 부분, 요 정도에서는 한번 뭐 돌림이 나오지 않겠느냐, 여기서 지지 받고요. 그래서 저희도 추가 매수 가격을 한 요 정도로 잡아놨는데 좀 추가 매수는 되지 않았지만, 아무튼 한 번에, 얘 같은 경우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가기가 좀 힘든, 워낙 좀 무거운 종목이라서요. 일단 뭐 진단 키트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방송이 좀 너무 길어지네요. 그리고 뭐 특이한 점이 시간에서 보니까 SK 바이오랜드가 조금 뜨네요. 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기술적인 매매법으로 보자면 기준봉이 출현을 하고 변동성을 주다가 눌림의 과정에서 5일선 반등이 아마 이렇게 이제 내일 5일선이 올라오기 때문에 5일선 딛고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5일선이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이었으면 종가 베팅을 하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5일선이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에서 오늘 끝이 나면, 마감이 되면, 내일이 되면 5일선이 이렇게 올라온 상황에서 오늘, 그러니까 내일 시가 자체가 5일선 밑으로 깨져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 템포 이제 또 밀려요. 근데 내일이 되면 5일선이 이렇게 올라올 거기 때문에 주가가 5일선을 딛고 반등이 곧잘 나오는 자리들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캔들이 형성이 되는 것을 좀 기대를 하고 저도 좀 샀거든요. SK 바이오랜드를 좀 샀는데 뭐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되고, 코로나 뭐 괴질 관련주들 중에서 조화제약이 너무 티나게 횡보를 이렇게 시키고 있네요. 분봉으로 봐도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엄청 이쁜 이제 수렴의 과정은 아닌데, 정석의 수렴의 과정은 사실 이런 과정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개를 위로 팍 드는. 근데 뭐 이제 이 정도 가격대를 계속해서 이제 지켜주면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위로 한번 쏘는 흐름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볼 수 있는 지금 차트의 흐름이라고 일단은 좀 보여지는 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오늘 뭐 장막판에 녹십자 애들이 갑자기 슈팅이 나오면서 오후장에 스타주가 됐습니다. 이제 장중에는 재료 파악하기가 저도 좀 힘들었었는데, 그 FDA에서 옥타마파의 면역 글로불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3상을 뭐 전격 승인했다 라는 뭐 이제 뉴스가 있었고요. 뭐 국내에서는 뭐 녹십자가 요거를 뭐 이제 생산한다고 하네요. 저도 뭐 내용에서는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뭐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시간에서 좀 많이 밀리는 상황이고요. 뭐 조금 이런 최근에 이제 치료제 같은 것들 보면, 치료제 테마들이 뭐 이제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뭐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마감하고 그 시세를 좀 이어나가는 경우보다는 뉴스빨로 좀 급등이 나왔다가 죽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조금 뭐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뭐 자율주행 쪽도 좀 움직임이 있었고요. 특이한 게 이 홍정욱 관련주를 저희가 저도 이런 그림을 그려갈 거를 예상을 하고 고려산업을 이 하단 구간에서 매수해서 얼마 못 먹고 나왔었는데, 아주 조용조용히 시장에서 뭔가 좀 흐름을 만들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한국 프렌지가 대장을 올라서면서 결국에는 이 전고점을 넘어서 마감했네요. 얘네들도 좀 지켜봐야 될 거고, 왜냐면 남선알루미늄이 한번 쳤기 때문에 뭐 야당 쪽에서도 한번 쳐야 되지 않겠나, 저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아주 조용조용히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었던 게, 화천기계도 제가 좀 보고 있었거든요. 자리가 너무 좋아서. 근데 쉽게 좀 더 지켜봐야지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얘는 이제 조국 관련주인데 조국 관련해 가지고 오른 게 아니라
뭐 이제 풍력, 이제 그린 뉴딜, 풍력 관련주로 슈팅 좀 나왔다가 죽었네요. 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해서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